자, 기본 문법 한번 봅시다. 자, 단어, 구, 절 중에서 어떤 것인지 구분하라. 자, 단어는 한 개야, 한 개. 한 개로 구성된 건 단어야. 그러면 구하고 절은 두 개 이상으로 구성이 된 거겠지. 근데 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나타나는데 단어로 구성이 되는 거야. 다만 동사가 없어야 돼. 물론 투부정사라든가 동명사라는 거나 이런 것들은 나타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동사에다 뭐가 붙었기 때문에 사실상 동사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자, 동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안 돼. 그러면은 다시 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 있으면서 동사가 포함이 돼 있어야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동사 하나만으로도 절을 구성되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개인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생략의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얘기할 때 단어의 일반적 나열이라면 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화나네? 그럼 당연히 단어가 되겠지.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까? 웨이터는 위에 쇼 보여줬습니다. 나에게 메뉴를. 뭡니까 이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형식 형태죠. 자, 그 다음 거 볼까? as 접속사 나타났어. 접속사는 주어 동사 나타납니다. 그래서 time goes on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가지고 그녀는요 long for 했습니다. for more and more. 자, long for은 갈망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중요한 표현이야. 갈망하다. 고향을 점점 더 갈망했습니다. 집으로 가기를 더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이 되겠죠. 자, 다시 봐봐. 동사가 있지? 동사가 있지? 절이야. She didn't turn her hair in spite of the gunshots. 여기서 지금 보면 in spite of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치사야. 자,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는 접속사라고 얘기했고 전치사라고 얘기했어. 이게 기본적으로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고 이거를 우리는 전명구라고 해. 그럼 이건 구겠지? 구야. 자,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타나서 이거는 우리는 접속사절이라고 얘기하지 보통. 그래서 접속사절, 전명구 이 두 가지 용어를 좀 기억을 해두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 문장은 그럼 뭐라고 해석이 되느냐? She didn't turn her hair. 자, 머리를 돌리지 않았어. 총소리에도 불구하고, 총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지. in spite of 무엇무엇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표현도 잘 받아야 돼. 선생님 이 책 고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표현들이 아주 쉬운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되게 좋은 책이더라고. 그래서 이거 잘 봐둬야 돼. 그래서 총소리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돌리지 않았다. 뭐 굳이 우리나라 말로 조금 의역을 해보자면 그녀는 총소리가 들렸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뭐 이 정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까? 자, 우리는 met a guy. 자, 어떤 남자를 만났어. 근데 who가 설명을 하고 있네. 자, 이거 쌤 해석할 때마다 얘기해 주는데 관계대명사가 나오거나 접속사가 나오거나 물론 이게 접속사는 동격의 접속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관계 부사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앞에 명사가 나와 있으면 그거는 이 뒤에 있는 절이 얘를 수식하는 거야. 관계대명사 절이지.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절인 것은 분명하고 자, who부터 시작해가지고 name까지가 뭘 수식한다? guy를 수식한다. 그리고 여기서도 동사가 있다는 거 보이지? 그래서 strange name 이상한 내림을 가진 그 남자를 만났다. 뭐 이름이 이상한 남자를 만났다. 뭐 이 정도 되겠죠. 자, my mom은 opened the door. 자, 문을 열었습니다. without도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는 구 나타나야만 합니다. 자, 근데 이건 그럼 ing 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동명사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만 나타난다. 이것도 한 가지 규칙으로 생각을 해주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knock 하지 않고 문을 연다. Sally는 decided to 결심했습니다. serve in military of her one machine. 자, 여기서는 두 가지 표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serve in the military 하면은 군대를 가다 정도 해석이 됩니다. 군 복무를 하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뒤에 보면은
one's one motion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 근데 이게 지금 her one motion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mo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는 의지 정도로 해석이 돼. 의지, 결정 이 정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에대로 자발적으로 또는 자신의 의지로 이 정도 해석이 되겠지. 자신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정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 그녀가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라고 했지. 근데 serve는 뭡니까? 지금 단어 하나지. 하나는 무조건 뭐? 단어. 그래서 단어가 됩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거 볼까? 자, 탐은 단어, 구절 중에서 어떤 것인지 구별을 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탐은 fall asleep. asleep 하면 잠이 든 거지. fall asleep 하면 잠들다 라는 뜻이야. with the light on. 자, 뭐 한 채로, 불을 켠 채로. 이게 목조고 전치사, 이거 부사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거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with는 뭡니까?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는 구가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가 되는 것이 맞겠죠. 불을 켠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Any movie will do as long as it is funny. 자, 여기서는 as well as를 잘 봐야 되는데 as well as는 접속사에 해당을 해. 그래서 뭐뭐 하기만 한다면 라는 뜻이야. 뭐뭐 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가 나왔지. 그래서 funny는 재밌는 이란 뜻이지. 그래서 그것이 재밌기만 하다면 어떤 영화든지 will do 볼게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만 하면은 어떤 영화든 괜찮아요 정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뭡니까? 접속사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절이 되고, 동사가 여기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 need to eat something special. 자, 이거 special 여기서 단어 하나니까 단어가 되겠지. 다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거는 something. 그 다음에 anything. 자, 그 다음에 someone.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이라든가 띵이라든가 이런 걸로 붙는 대명사의 경우에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수식. 그죠? 그래서 special something 특별한 무언가를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despite 뭡니까? 아까 in spite of 표현이 나왔는데 despite 역시나 전치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당연히 구가 나와야 되고요. 이건 구가 되겠죠. Its age 나이에도 불구하고 The railway system은 이 철도 시스템은 is very safe 매우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뭐겠습니까? railway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의 연령에도 불구하고 뭐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매우 안전합니다 정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구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even though 하면 접속사입니다. 그럼 뒤에 당연히 절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John is famous. 자, even though 하면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이죠. even though, 그 다음 though 다 똑같은 뜻이죠. 자, 그래서 even if도 뭐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뭐함에도 불구하고 존이 뭐함에도 불구하고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is still 여전히 quite appreciable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appreciable이 무슨 뜻이냐는 걸 생각해보면 approach하면 접근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able 하면 가능한 거야. 그럼 접근하기 쉬운이란 뜻인데 하기 쉬운. 근데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보통은 이게 친근한이라고 해석이 많이 해. 그래서 여기서는 친근한이라고 해석을 해주면은 더 낫겠지. quiet은 꽤라고 하는 부사고, 그래서 그는 여전히 꽤 친근합니다. 접근하기 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절이 됩니다. 자, will it be raining tomorrow? 자, 내일 비가 올까요? 라고 했지? 단어 하나야? 그럼 당연히 단어가 되는 거죠. 이거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 구, 절 구분하는 거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품사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품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걸 생각을 해줘야 돼. 영어의 단어, 물론 이건 영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어의 단어들에게는 품사라는 게 붙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품사라는 게 붙게 되어 있는데, 이 품사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의 기능이 무엇이냐, 그리고 얘네들의 성격이 무엇이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단어마다 우리는 품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단어를 외울 때는 명확하게 외우는 게 중요해. 이게 동사인지 이게 명사인지, 아니면 명사와 동사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사와 형용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car죠. 이거는 명사죠. 그 다음에요, enjoy는요 동사가 되는 게 맞겠죠. there는요, 이거는요, 이게 지금 there를 하고 나서 뒤에 명사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격은요, 엄밀히 말해서 형용사입니다. 아시겠죠? 저 watch 하면요, 명사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하죠. 자, 보다라는 뜻도 되지만 시계라는 뜻도 있습니다. very는요, 부사가 됩니다. 매우란 뜻이죠. expensive 하면요, 형용사, 비싼이란 뜻이 됩니다. 매우 간단한 단어지만 정확하게 품사를 알자는 의도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run 하면은 동사가 되겠죠. 이거는 너무 쉽죠. 뛰다. house 하면 집이에요. 역시 명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largely 하면 뜻일까요? large 하면 형용사죠. 보통 이렇게 형용사에다가 ly가 붙잖아요. 그럼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같은 맥락에서 명사에다가 ly가 붙으면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형용사에다가 ly가 붙었기 때문에 부사가 되는 것이 적절하고요. 자, 그럼 대개 정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they는 뭘까요? they는요, 대명사죠, 대명사. 대명사죠. 그럼 대명사도요, 원래는요, 명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certain은요, 이거는 명사죠, 소금이죠. 자, 그럼 sad는요, 형용사죠, 슬픈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much는요, 이거는 부사가 되고요, 많이 이란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sadness, 자, sad에 대해서 ness, 즉 명사역, 자, 어미가 붙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사형이 돼서 결국은 명사가 되죠. 슬픔이라는 해석이 되겠죠. 자, 다음 또 한번 해볼까요? 자, 단어의 종류를 한번 써보세요. cat, 당연히 명사가 되겠죠. 이런 거는 뭐 너무 쉬우니까. so는요, 부사가 됩니다. 아니, sad 해놓고 또 나왔네. 형용사죠. 자, air는요, air. 그러니까 공기니까 명사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뭐 조금 더 이제 고등학교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지문에 가면은 에어가 방송을 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have는요. have 당연히 동사죠. 가지다, 먹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 old는요, 형용사가 되겠죠. 오래된. 자, 그 다음 where는요, 부사가 되는 게 맞겠죠. 아, 물론 경우에 따라서 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명사가 될 때는 뜻이 완전 달라요. 우물이란 뜻이에요. 우물.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죠. 자, fiction 하면요, 뭐 명사가 되겠죠. 뭐 소설 정도 되겠습니다. 자, water 하면요, 물이죠. 명사. 이것도 동사로 사용되는데, 동사로 사용될 때는 물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자, my, 아까 소유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용사라고 그랬죠? 명사가 뒤에 붙기 때문입니다. behavior 하면은요, 행위, 행동, 명사. science, 과학이니까 당연히 명사. behave, 뭡니까? 동사. 행동하다. 그 다음에 high 하면요, 형용사, 높은. 근데 부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때는요, 매우란 뜻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전치사 한번 써보라 그러는데요. 뭐 이런 문제는 좀 안 좋은 문제이긴 하지만 전치사 한번 쭉 한번 써볼게요. 그냥 자, to 뭐뭐에게로, after 뭐뭐 한 후에, before 뭐뭐 하기 전에, 그 다음에 on 어디 어디 위에, in은 어디 어디 안에. 자, on하고 in하고 차이점 뭘까? 어디 어디 안에, 뭐뭐 위에, 뭐 뭔 차이가 있지? 자, 장소에 대해서 on하고 in하고 쓸 때 보통은 on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 안에서 움직일 수 있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움직임보다 일어날 수 있으면 on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 그에 비해서 in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주로 in이라는 거 쓰는데 뭐 꼭 그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표현이야. 자, 그 다음에 into 하면요, 뭐뭐로 라는 뜻이고요. for 이라는 거 있고, around라는 것도 있고요. 그죠? around. 그 다음 about 뭐뭐에 대하여, 그 다음 with 무엇무엇과 함께, without 하면은 뭐뭐 없이 란 뜻이죠. 그리고 through 하면은 이런 뜻도 있고요. 무엇을 통하여, over 하면은 무엇을 끝내는 것,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이런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 같은 경우는 많이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문법에서 전치사 파트가 나오면은 암기하는 데 집중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서 전치사를 말해준 이유는 뭐겠습니까? 뒤에 명사가 나타나고 구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형식에서 5형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문장을 풀어보면서 또 확인해 볼까요? 자, 그래서 자, exercise 1을 보면요. 자, mystery는요, seems, 자, 동사죠. seems upset 합니다. upset은 뭔 뜻일까요? upset, 형용사죠. 자, 이렇게 mystery하고 upset한 상태하고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는요, 2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5형식 쓰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주어, 동사, 보어라고 하는 형태가 돼가지고, 얘하고 같은 것을 얘기하거나 같은 상태를 얘기할 때, 이럴 때 보통 2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됐어요? mystery는 속상해 보여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They met him. 그들은 그를 만났다. 이거 아주 간단하죠. 자, 3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그를 과거니까 만났다. 여러분들 해석할 때 과거형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현재형 명확하게, 미래 명확하게. 우리 잘 생각해봐.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애기가 와가지고, 나 어제 밥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잖아. 시제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제 정확하게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자, a bird sings예요. 그럼 뭡니까? 주어 동사만 있죠? 1형식이 되겠네요. 이제부터 동그라미 칠게요. 그래서 새가 노래한다. 지적인다고 해도 뭐 크게 문제되진 않겠죠. The cat killed the rats. rat 하면 뭡니까? GH. 그래서 그 고양이는 삼형식이 되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니까 고양이가 쥐를 자 과거형 죽였다. 명확하게 해서 자 5번 The game seems fun. 자 형용사죠. 자 마찬가지네요. 뭐가 됩니까? 주어 동사 보어 같은 상태를 얘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식이 되는 게 맞고요. 그 게임은 아까 첫 번째 문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재미있어 보인다. 자, 6번. 자, Tom made the food spicy. 자, 이건 뭘까요? 자, 탐은요, 만들었습니다. 그 음식을요, 맵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목적격 보호가 나타날 때는 이 보호하고 똑같은 건데, 자, 이 보호는 우리 엄밀히 말 주격 보호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주어하고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목적격 보호는 당연히 목적어하고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 음식이 지금 매운 거잖아. 같은 상태를 얘기해주기 때문에 오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거는 오형식이 되는 것이 맞고, 탐은 그 음식을 맵게 과거형 만들었다. 자, 7번. Tom made his son a singer. 자, 뭐였어요? 그의 아들을 싱어로 만들었어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죠?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오형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탐은 그의 아들을 가수로 과거형 만들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해석이 잘 돼야 됩니다. 자, 기본적인 해석이 잘 돼야지 문장이 복잡해졌을 때 그 문장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이어가면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합시다. 자, 8번. This trip, 이 여행은 will give you an idea. 자, 뭐한데? you, 너에게 아이디어니까 아이디어라고 해석합시다. 아이디어를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두 개가 나타났는데 동사 다음에 두 개가 나타났잖아. 근데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이렇게 다르게 되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돼서 사형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은 너에게 아이디어를 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9번 볼까요? She, 그녀는요, found a squirrel. squirrel 뭡니까? 다람쥐죠? 이런 단어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내신에 나왔었는데, 수지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나왔었죠?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그녀는요, 다람쥐를 찾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자,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그녀는 다람쥐를 과거 발견했다.
자, 10번 볼까요? 그들은요, found 했습니다. The machine useless. 자, useless 하면은 쓸모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럼 지금 machine하고 useless는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형식이 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 기계가 쓸모없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을 봤더니 다음 문장의 형식을 쓰고 해석하시오. 앞에 보고 크게 다르지 않은 문장이죠. 자, Jane은요, looks fair 하고요, and thin in her face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looks 다음에 형용사가 하나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또 하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꺼번에 묶여가지고 형용사가 되는 거고, 지금 인 Jane에 대한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보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문장이 조금 복잡해졌는데,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나타나는 정명구의 경우는요, 문장의 형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수식의 의미를 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나타나는 정명구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죠. 뭐 같은 차원에서 부사 같은 경우에도 같이 제거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여기서는 제거가 되어지면 뭐가 남습니까? 주어 동사 보호만 남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이형식의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이는 물론 해석은 해야 돼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고 창백하고 말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볼까요? James always rides a bicycle without a helmet. 자, 여기서도 지금 without은 전치사죠. 이거는 날리고, 그렇다면 남는 거는 제임스는 항상, 이것도 항상도 부사기 때문에 날리는 겁니다. 동사 rides 탑니다. 뭐를요? 자전거를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즉 몇 형식? 3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해석할 땐 들어가야 돼요. 항상 헬멧을 쓰지 않고 헬멧 없이 자전거를 탑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my dad, 나의 아버지는 brought me, 나에게 an expensive present. 뭘 줬대? 비싼 선물을 주었습니다. 자, 나하고 그 다음에 선물하고는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이런 건 몇 형식이라고 그랬습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4형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같은 거면 보호라고 얘기했고 5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아빠는 나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셨다. 과거니까. 됐죠? 자, 그럼 4번 한번 봅시다. 자, until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럼 전치사 다음에 니은이니까 목적어 명사가 되겠죠. 정명구예요. 그럼 날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주어 동사만 나눴으니까 1형식이 되는 거겠죠. 자, 누는 정오란 뜻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그녀는 정오까지 잤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5번 봅시다. She got drunk again yesterday. 자, yesterday 이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자, again도 부사죠. 다시 한 번 더 라고 하는 부사죠. 그럼 이거 두 개는 다 날라가요. 그러면은 뭐만 나왔습니까? 자, 그는요, got drunk 이건 PP형으로 형용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술 취한 상태가 되다, 뭐 이런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는 어제 또 취했다, 이 정도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주어 동사만 주어 동사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호가 나타나니까 결국 몇 형식? 2형식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는 어제 또 취했다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6번 봅시다.
자, she can't fix. 자, 여기서 조동사가 나타났는데 조동사는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항상 동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fix는 뭐 뜻입니까? 고치다 라는 뜻이죠. The machine by herself. 자, 전치사다음에 나타났으니까 역시 이것도 날려가는 건데 의미상으로 봤을 때 by oneself 하면은 혼자서 라는 뜻입니다. 혼자서. 그래서 그녀 혼자서 그 기계를 고칠 수 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다만 여기서는 기계를 이라고 했으니까 3형식이 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서 그 기계를 고칠 수 있다. 자, 그 다음 7번 봅시다. 자, she wants a silver ring for her birthday present. 자, 역시 전치사함이 나타났으니까 날리고요. she, 그녀는 원합니다. silver ring을. 자, 몇 형식? 3형식. 간단하죠? 자, 그녀는 그녀의 생일 선물로 반지를 원한다. 자, 8번 볼까요? 자, the tree survivor in the dry environment. 자, 역시 전치사 다음에 나타났으니까 날리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tree survived. 자, 뭐만 남았습니까? 주어 동사만 남았죠? 일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건조한, dry 하면 건조한이죠? 이거는 환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건조한 환경에서 자, survive 무슨 뜻입니까? 생존하다. 근데 과거이니까 생존했다 뭐 이 정도 되니까 살아남았다 정도 해석하면 되겠죠. 자, 9번 봅시다. 자, Mr. Park is one of the most popular singers in Korea.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one of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one of 나타나면 항상 뒤에 복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복수형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러한 가수들 중에서 하나이다. 주어, 동사. 근데 그럼 이건 뭔데요? 자, 하나가 뭡니까? 지금 앞에 있는 미스 팍을 같은 것을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보호가 되는 겁니다. 자, in Korea는 전치사 다음에 나타나니까 날리고요. 자, 그래서 몇 형식이 되겠습니까? 2형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미스 팍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들 중 한 명이다. 됐죠? 10번 한번 봅시다. This necklace는 목걸이죠. 목에다가 거는 거니까 목걸이는 looks too tight for your neck.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전치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날립니다. 자, 근데 tight는 무슨 뜻입니까? 꽉 조인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가 되는 거겠죠. 자, 앞에 있는 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이 되는 게 맞고요. 이 목걸이는 너의 목에 너무 꽉 조여 보인다. 투가 지금 꽉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조여 보인다. 목이 굵은가 봐요. 아, 목걸이가 작은 건가? 자, 어쨌거나 자, 이렇게 형식을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뭘 된다? 형식을 얘기하는 건 사실은 해석의 도구야. 뭐 실제로 5형식만 있는 건 아니거든. 7형식도 있고 뭐 문법에 따라 가지고 뭐 온갖 형식이 다 있단 말이야. 다만 이제 가장 간단한 게 5형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5형식으로 들어오게 된 건데, 그리고 실제로 5형식을 뭐 많이 쓰기도 해.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해석의 도구라고 하고 접근을 해야 돼. 이거를 해석의 도구이다. 알겠죠? 그래서 각각이 해석이 되어질 때, 아, 이런 형식이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주면 5형식이라고 하는 구조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닛 3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유닛 2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풀으라고 했을 거야. 그래서 그걸 풀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듣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셔야지만 오늘 집에 갈 수 있을 걸. 알겠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